네, 안녕하세요. 저 KT 연구소의 김용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신경회로망을 전공했거든요. 그때 개인적으로는 뭐 먹고 살지 신경회로망 해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가 94년 5년 때 카오스 세탁기, 대우에서 나온 카오스 세탁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회로망을 가장 상업적으로 적용한 사례인데, 그래서 세탁기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AI라는 기술이 올해가 아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일 것 같아요. AI가 이제 통신 기술의 트렌드이다, 산업의 트렌드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해. 아마 27년부터는 그냥 공기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통신 측면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내용을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25년, 26 통신 트렌드는 이제 3차원 위성 기반 3차원 입체망, 그리고 이제 AI를 위한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를 위한 AI,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금 5G까지는 사실 2차원 플랫폼망이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6G 또는 6G로 가는 여정에서는 3차원 입체망, 그리고 AI 네트워크 인프라가 되어 있던,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었던 이제 AI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잡았습니다. 6G 시대에서 또는 위성의 역할, 또는 위성 기반의 서비스, 그리고 KT 연구소가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 세 가지, 그 다음에 어, 올해가 아마 벨 전화기가 발명된 지 150주년일 것 같거든요. 사실 150년 동안 통하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G 시대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변화의 키워드 중에 하나로 시멘틱 통화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지만 사실 짝수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G에서 이제 CDMA가 있었고, 4G, LTE에서는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6G에는 아마 AI를 위한 어떤 서비스, 뭐가 될지 모르겠죠. 새로운 폼팩터 상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6G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6G를 하나로 정의한다면은 AI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를 위한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위한 AI. 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6G 시대에서는 이제 위성 기반 통신이 네, 하나는 스마트폰에서 위성 기반의 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죠. 대한민국 내에서는 위성이 없더라도 사실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6G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통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머신과 머신 간의 이제 통신이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속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통화에서는 사실 통화가 안 되면 잠시 기다렸다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통화 기반 어떤 IoT 디바이스를 제어한다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한다든지,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속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위성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에 보면 AI 기반 통신,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마 10년 뒤에는, 지금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 격차가 나잖아요. 10년 뒤에는 AI 능력자와 AI 비능력자가 지금 임금 격차 수준이 날 것이다. 근데 작년에는 제가 직원들한테 10년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어떤 업무를 떠나서 AI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10년은 아닌 것 같고 한 5년 정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전자공학보다 사실 미케닉, 기계공학이 발전이 저는 느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자공학 입장에서는. 근데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중국 등등 사례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미케닉이 발전하고 있고,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아마 5년 뒤에는 자동차 한 대 사듯이 가정에 가정용 로봇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5년 뒤에는, 지금은 AI를 가 어떤 트렌드로서 통신 또는 산업에 접목된다면 5년 뒤에는 AI 그리고 로봇, 이 키워드가 그냥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랑을 한다면은 KT는 국내 최대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유일하게 정지 궤도 위성 사업자입니다. 네. 이거는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KT가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은, 이제 KT 연구소가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 세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그 어떤 디바이스, 로봇까지 통신을 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보안이 중요하죠. 지금도 보안이 중요하지만 식스지 시대에는 머신 커뮤니케이션까지 고려한다면은 그 절대적인 보안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보다도 보안이 가장 더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AI라는 개념이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접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그 산업적으로 또는 통신에서도 그 현실과 가상이 흔히 믹스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그놈이 산업에서든 통신에서든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양자 속성을 이용한 게 사실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양자 암호가 있고, 양자 암호는 이미 국정원 CC 인정 체계도 구현하 그 도입하고 있고 이미 활성화되어 있죠.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이고, 그리고 언제 될지가 모르겠지만 마지막 양자 속성을 활용한 기술이 아마 기술이자 서비스가 양자 통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암호는 이미 산업적인 단계까지 왔고 양자 컴퓨터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양자 통신, 양자 통신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는 게, 아인슈타인도 양자는 이해 못했잖아요. 그래서 양자 통신은, 궁극적인 양자 통신은 그런 것 같아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없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없다는 게 이제 물리의 기본인데, 양자 통신은 예를 들어서 백억 강년, 빛의 속도로 백억 강년 떨어진 상태에서도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양자 속성을 가지고 세 가지 기술 산업 영역이 있는데,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세 가지가 있다면은 현재는 양자 암호를 거쳐서 양자 통신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 양자 암호 통신은 뭐 크게 개념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A와 송신자와 수신자의 통화를 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해킹을 하는 거잖아요. 해킹을 한다는 것은 뭔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쳐다보든 어떤 기계 가지고 측정을 하든. 근데 양자 속성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어떤 측정기 가지고 측정하는 순간 양자 스테이터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요런 속성을 위해서 양자 암호, 양자 통신이 있고, KT에서는 QKD 기술을 적용해서 유선 전용 회선 구간에 유선 전용 구간에 양자 암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상품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 속성을 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퀀텀 링크, A와 B 두 지점상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이 있고, 퀀텀 노드, 특정 장비, 서버가 됐든 어떤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되었든 장비에 대해서 침입,
침해 탐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하는 퀀텀 노드, 그다음에 최근에는 연구소에서 보고 있는 게 퀀텀 볼트입니다. 동형 암호라는 기술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데이터가 결국은 생성되고 전송하고 저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텐데, 생성, 저장, 전송하는 단계에서 어느 순간에는 그 인크립션된 암호화된 데이터가 복호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퀀텀 볼트 동형 암호를 사용하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암호화된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인정이 되겠죠. 이 사람이 정당한 사람인지, 이 디바이스가 정당한 디바이스인지, 그런 인정을 할 때, 인정 정보를 비교를 할 때 기존과 달리 암호화된 상태에서 인정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의 어떤 처리 전 구간에서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된 상태에서 모든 오퍼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게 동형 암호인데, 연구소에서는 6G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동형 암호가 아닐까. 동형 암호가 다행히 또 저희 대한민국이 잘 하고 있습니다. 동형 암호는 개념을 이제 서울대에서 처음 이제 발전을 했었는데, 이쪽도 주요 아이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오퍼레이터인데, 사실 AI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반복적인 것, 또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 의미를 추출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데, KT에서는 AI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구축하고 운용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AI 오퍼레이터 기술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 이러한 기술은 통신망뿐만 아니라 기업망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잖아요. 근데 AI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보면은 기업망에서 오늘 어떤 방화벽 작업을 한다. 그래서 방화벽 작업을 할 때 사전에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또 TV에서 검증을 하고 현실 세계에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AI를 사용한다면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방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현실이 없어도 현실처럼 가능합니다. 그래서 KT는 6G가 되면서 또 6G를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그 안전한 보안 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AI 오퍼레이션은 기업망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멘틱 통신인데, 네,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거라서 할 말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2G, 3G, LTE, 5G까지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였는데, 6G에서는 데이터와 함께 의미도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표준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멘틱 통신하면은 좀 정의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설령 6G가 되더라도 업링크 트래픽에 대한 어떤 버든은 있을 것 같아요. 다운로드는 충분히 한데 데이터를 업링크할 때, 특히 위성 링크 같은 그런 채널에 업링크할 때 어떤 트래픽,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시멘틱 기술을 적용한다면은 특히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에서 80% 정도를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 어떤 위치에는 이제 유선 케이블을 끌기 어렵다면은 뭐 LTE CCTV나 5G CCTV처럼 무선화에 대한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업링크 트래픽. 보통 CCTV 하려고 하면은
한 3-4 Mbps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는데 시멘틱 기술을 적용한다면은 업링크 트래픽을 약 70% 정도, TV에서는 한 70에서 80%, 아마 그 현장에서도 50% 이상 데이터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설령 6G가 되더라도 업링크 트래픽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업링크 트래픽을 70%, 80%까지 줄일 수 있는 시멘틱 기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AIoT 라우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POC 수준으로 개발된 장비입니다. 저기에 시멘틱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업링크 부하를 7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오퍼레이션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진에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CCTV에 잡혔다든지 또는 이상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그 AI가 적용된 IoT 라우트에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된 결과를 전화가 되었든 문자가 되었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같은 맥락인데 그 시멘틱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할 때 지도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받지 않잖아요. 그 화면에 있는 일부 데이터만 계속 약간씩 받고 있는데 6G에서도 기존 통신과 달리 시멘틱 통신에서는 데이터 볼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 맥락까지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통신 통화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게 통신 통화의 영역이 사람이 아니라 머신, 로봇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 또는 맥락을 전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좀 시간을 맞춘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 KT 연구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6G를 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3차원 입체망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사람과의 통화를 넘어 기계, 로봇, IoT 디바이스와의 통신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5G까지는 사실 초고속이라는 워딩이 중요한 속성이었다면은 6G에서는 초저지연 레이턴시라는 속성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속도는 중요한 속성이고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G는 어떤 형태로든 IoT 디바이스를 통신망에 더 수용하게 될 텐데 그때는 빠르다는 속성도 중요하지만 그 설마 초저지연 그리고 단순히 저지연이 아니라 그래서 뭐 저지연인데 1ms, 10ms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널뛰는 그런 저지연이 아니라 컨트롤드 레이턴시라고 하죠. 어떤 경우에도 최분시 상황에도 2ms를 보정한다든지 그런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주행 로봇 이런 요 디바이스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자 기술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통화를 넘어서 머신과의 통화가 된다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도 가장 중요하지만 보안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150년 동안 변함없었던 어떤 새로운 통화 경험에서 새로운 통화 경험이 6G에 나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연구소 입장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